이제 두 번째 시간 교재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대략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주로 어떻게 프로세스가 구성되고 뭐 이런 설명 쭉 드리면서 이제 그 입점 준비를 위한 그 사업자나 이런 거 준비하시고, 왜냐면 저희 강의는 그냥 한번 듣고 흐르기보다는 기왕이면 실제 비즈니스 하실 분들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숙제들을 뭐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시는 적도 아까 제가 피드백 드렸고, 오늘부터 이제 3주간은 굉장히 좀 더 실무적인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는 이제 상품 기획, 소싱,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저희가 약간 홍보성도 뭐 없잖아 있긴 한데, 저희가 실제 중국 구매 대행 관련된 플랫폼들을 셀러분들 제공하는 간단한 서비스가 있어요. 정말 새로 하시는 분들은 쉽게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활용법 정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이미 제가 피드백 드리면서 대부분 나왔던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참고로 일단은 교재 위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제가 지난주에 통계청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체 카테고리 하시고자 하는 상품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금 더 흐름을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이게 흐름이 비슷하게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려갈 건 확 내려가고 올라갈 건 확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 보실 필요는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카테고리 트렌드를 보신 다음에 크게,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좁혀서 이제 세부 상품에 대해서 시즌이나 트렌드 이슈를 좀 찾아보셔야 되고, 또 키워드 검색수 같은 것들 최근에 그런 걸 확인하는 방법들, 그런 걸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선정한 제품들을 초기에는 무제고로 몇 개 올려 보시는 거예요. 구매 대행에 한정해서. 국내 상품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에 올려 보시고, 그 중에서 아까 트래픽이 많이 나온다든가 상대적으로 뭐 판매가 조금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커싱을 줄여가면서 그 상품에 주력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건 이제 구매 대행 초기에 제가 하려고 하는 상품의 폭을 좁혀가고 또 카테고리의 폭을 좁혀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매 대행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큰 부담 없이 진행해 보실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좀 더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지금 공유되는 화면이 그 말씀드린 그 통계청 사이트 가지고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 화면을 보시면 좀 보이세요? 통계청 사이트 보이시죠? 네. 이제 이게 cosis.kr이라는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러니까 분기나 뭐 아니면 반기에 한 번 정도만 들어가서 고민되실 때 트렌드가 어떤가. 그러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국내 통계에서 주제별 통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유통이니까 도소매 서비스 쪽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쭉 보시다가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 클릭하시면 국내하고 해외, 여기 직접 판매액, 직접 구매액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구매액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직접 판매액이라는 게 이제 역직구, 흔히 말하는 역직구 나가는 거 온라인에서. 이 개념 보시면 되고, 뭐 직접 구매액 볼게요. 저희가 구매액 보니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뜨면 시점만 좀 보시면 돼요. 여기서 20년 3, 4분기, 2, 4분기, 4, 4분기 거는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고요. 3, 4분기까지 올해, 그러니까 작년 3, 4분기까지 나오는데 요거를 조금 확장하셔서 예를 들면 19년 뭐 1, 4분기부터 이렇게 하고 통계 조회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전체 합계가 나오고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중동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상품 군별로 보니 카테고리가 쭉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체 카테고리는 이렇고 미국은 이렇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기간별로 이거를 뭐 엑셀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요 다시 아까 그 파워포인트로 돌아가면 아까 그 통계청 자료 사이트를 가지고 요걸 그냥 제가 엑셀로 다운 받아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끝에 있는 2020년 추정은 사실은 그때는 없었거든요. 지금도 없죠. 4, 4분기가 없잖아요. 좀 아까 봤을 때. 그럼 이제 작년 4, 4분기하고 올해 추이 봐가지고 적당히 넣어서 추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작년에 4, 4분기, 1, 2, 3분기에 이렇게 가다가 4분기엔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가 나오면 올해도 뭐 작년하고 비슷할 거다라는 가정하에 올해 현재 추세에서 이걸 넣어보면 대충 올해 한 해 거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물론 추정이니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전체로 보시면은 이게 예년에는 보세요. 202조 2천억, 2조 9천억, 3조 6천억까지 19년까지 이렇게 쭉쭉 성장하다가 20년도에 3조 9천억 정도, 한 4조 정도 추정되는데 좀 줄었죠. 뭐 누구나 안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무역이, 그러니까 지금 해외 맘대로 못 다니잖아요, 서로.
물론 그래서 해외를 못 다니니까 상품은 더 많이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류가 못 쫓아와요. 옛날에 뭐 예를 들면 호주로 뭐 상품 하나 보내려면 일주일에 비행기에 몇 번씩 갔다면 지금 횟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까 그 패션 쪽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패션 쪽 의류 패션 관련 상품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는 왜 1년에 전체 합계가 YY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108.1%라는 얘기는 한 8% 정도 증가 예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4분기께 아직 정확하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3분기하고 4분기 추정했을 때 근데 나머지 보시면 뭐 가전 컴퓨터 이런 쪽은 오히려 많이 줄었죠. 여기 가전 전자통기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면 이런 제품은 정말 제가 이 분야에 특출나다 하지 않는 이상 하실 이유가 없는 제품. 성장률만 보시면. 그리고 의류 패션 쪽은 107이면 거의 뭐 평균에 수렴하는 수준인데 이 뒤에 보시면은 의류 패션 쪽은 근데 점유율이 거의 한 38.5%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직구 시장이 100이라고 봤을 때 패션 의류 관련된 시장이 40%에 육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시장이 커요. 원래 이제 직구가 옛날에는 구매 대행 직구 지난번에 뭐 옛날 얘기 조금 드렸지만 그때는 사실 패션 쪽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왜냐하면 패션 쪽 미국 비중 되게 크고요. 패션 상품들 유럽이나 이런 뭐 명품 관련된 시장들도 되게 커요. 생각보다 직구 시장이. 그래서 성장률은 올해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실제 아직 시장 점유율은 거의 40% 육박하니까 시장도 굉장히 넓고 상품도 많고 셀러도 많고 뭐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흔히 아시는 이런 먹거리들 뭐 시장 많이 성장했죠. 근데 실제 보면 적어요. 이 음식료 같은 경우는 뭐 좀 커지는데 이런 실제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뭐 직구로 수입해서 판매, 그러니까 직구로 어떤 판매하기 되게 어려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점유율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를 좀 한 번 정도는 거시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중국에 소싱을 한다, 뭐 미국에 소싱을 할 생각이다, 유럽에서 소싱을 할 생각이다라고 봤을 때는 또 아까 보신 거 여기 이제 제가 요약을 중국만 해놨는데 아까 국가별로 나왔잖아요. 대륙별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아 미국에는 이런 게 추세가 있구나, 뭐 중국 추세는 이렇구나, 뭐 유럽 추세는 이런 것들 한 번 정도는 이제 제품을 구체화하시기 전에 트렌드를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의미였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예.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셨으면 그 다음에는 좀 세부적인 키워드들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여러 곳에 있지만 뭐 나는 패션 쪽 상품을 팔아보고 싶어. 그래서 패션 쪽에 들어갔어요. 근데 패션 쪽에서 더 범위를 좁혀서 뭐 가방을 팔고 싶다든가. 가방도 뭐 토트백 또는 뭐 유아동 가방 뭐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냥 네이버에서 광고센터 들어가시면 나오긴 하는데 혹시 스마트 스토어가 연결이 돼 이제 입점해 계시다고 하면 그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위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고 나오고 쇼핑 파트너 센터 뭐 검색 광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그중에 이제 검색 광고를 한번 클릭해 보면 돼요. 네, 검색 광고 하면 보이죠. 여기 이제 제 로그인을 하면 이거 여기에 보시면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 도구 항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쳐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비타민 샤워 필터 한번 쳐볼게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샤워 필터, 세디먼트 필터 이렇게 쳐보시고 조회하기를 예를 들면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와요. 키워드들. 그러면 이제 월간 검색수, 월평균 클릭수, PC 모바일, 클릭률, 그다음에 경쟁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판매하실 상품을 얼마나 사람들이 검색하는지 당연히 검색 빈도가 높을수록요. 이걸 만약 광고로 이제 연계가 되는데 광고를 하게 되면 또 비용도 비싸요. 근데 이제 광고를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상품 단위로 세그먼트 돼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제가 팔 상품의 연관 키워드들을 생각나는 이렇게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품 제목 하나 입력하실 때도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제목 하나 입력하실 때도 기왕이면 뭐 이런 거예요. 비타민 샤워 필터라고 입력할지 세디먼트 필터라고 입력할지 뭐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그렇죠? 예를 들면 비타민 샤워 필터는 검색량이 모바일이 4,570 월간. 그중에서 평균 클릭 수가 144 나오고. 그다음에 세디먼트 필터는 검색 수가 520, 약 10분의 1. 그다음에 클릭 수는 모바일 기준으로 10분의 1도 훨씬 안 되죠. 그죠? 여기 8개밖에 안 되니까. 이러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상품
이제 세디먼트 필터라는 게 뭐냐면 비타민 샤워 필터 만들 때 그 안에 녹물을 걸러준다고 하는 필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뭐 당연히 세디먼트 필터보다는 비타민 샤워 필터 같은 단어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비타민 샤워 필터라는 키워드를 선택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상품 정보를 구성하실 때 이런 것들 해서 예를 들면 한 10개 정도 왜냐하면 메타 태그 같은 것도 넣어야 되니까 나중에 한 10개 정도 검색량 많고 내 상품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키워드들을 쭉 뽑아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상품 제목 넣을 때도 넣고 어디 만약에 광고할 때도 써먹고 또 상품 하단에 무슨 어디 뭐 블로그를 하나 쓰신다 하더라도 그 해시태그 넣고 이런 키워드들 쭉 넣고 이런 식의 요령을 좀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요 검색 도구를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요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봐주세요. 보면서 내가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는 키워드들의 추이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또 비교해 보시죠. 이것도 엑셀로 다운받아서 저장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필터링도 해서 보시고 해서 필요한 단어들을 찾으셔서 다양한 곳에 활용하실 수 있고 실제 제가 상품을 소싱할 때도 만약에 비타민 샤워 필터가 검색량이 아마 지난번에 수돗물 사태 터졌을 때 검색량 엄청 높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타민 샤워 필터 검색량이 뭐 4,500이 아니라 뭐 500도 안 돼. 그럼 이 상품은 사실 특별히 그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확실히 있다라는 게 아니면 하실 이유가 없는 상품인 거죠. 만약 검색량이 너무 적다. 뭐 10, 20, 30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월간 검색 수가 그거밖에 사람들이 안 찾는데 수요가 없는 상품을 저희가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